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예비고일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학원의 원장입니다. 네, 아마 사진 같은 데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 동네에서 저도 예전에 이제 강사하다가 요즘은 이제 조금 이제 관리만 하고 이렇게 있어요. 세월이 참 많이 이제 지나고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설명회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대면 설명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중3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경험으로 그냥 직접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질문 있거나 하시면 중간에 질문을 하세요. 네, 딱 1시간만 하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중3을 예비 고1이라고 하거든요. 예비 고1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어서 다음 주면 거의 수학 시험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11월 7일부터는 새로운 과정을 시작해요. 개강이라고 해서 저희 학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예비고를 아마 시작을 할 거예요. 예비고일이요. 저희가 중3이라고 안 하고 예비고1이라고 하는 거는 명칭을요. 일제로 제가 보더라도 이제는 중학생 같지 않고 이제 고등학생처럼 보이거든요. 고등학교 가는 대비를 지금 좀 해놔야 고등학교 가서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학년이 중3학년이에요. 실제로는요. 지금 저희 학년엔 중1 학년부터 고3학년까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공부하는 게 어떤 목표냐면, 그쵸? 어디 목표입니까? 고등학교는 어머니들께서 여기 뭐 일반고를 가시든 자사고를 가시든 외고를 가시든 선택해서 가시면 되세요. 여기는 일반고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도 좋고 애들 구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는 뭐 굳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목고를 굳이 가야 된다는 비중이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저희 학원은 어떤 학원이냐면 뭐 특목고를 가고 뭐 그런 대비가 아니라 이 대비에 관한 준비를 하는 학원이기 때문에요. 중3을 다 어떤 과정이 있냐면은 그냥 선행 과정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입에 관한 것이 안 돼 있어요. 어머니께서도 목표가 뭐세요? 공부한 목표가 제가 일단 항상 하는 말 있어요. 공부한 목표가 대학 진학이거든요. 대학 진학. 그러니까 좋은 대학, 원하는 과에 가기 위해서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목표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좀 이따 갖고, 이제 고등학교 갖고, 이제 막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 고등학생을 봤을 때, 내신을 잘 보겠다, 수능을 잘 보겠다. 그러면 그 대비가 제일 중요한 학년이 언제냐면, 이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제일 많아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이 많은 거에 비해서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학교에서 이제 어디 놀러 가고 뭐 약간 조금 벗어날 거예요. 위에 이제 큰애가 있는 어머니 너무 잘하실 거예요. 큰애가 있는 어머니. 자, 그래서 지금 내신하고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갖다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오신 어머니들은 선행 진도가 다 다르세요. 선행 진도가. 자, 일단 내신하고 수능하면요. 자, 지금 문과이과는 통폐합이 돼 있거든요. 통폐합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원하는 과가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 선택 과목이 달라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문과 쪽으로 간 애들이 내신에 불리해요. 예전에는 고2 되면 제가 설명해 드려줬으니까 어머니 아시는 것도 있겠지만 좀 정리해서 가시는 게 좋으세요. 문과 이과를 정하셔야 되세요. 학교에 문과 이과 없어요. 나중에 지원할 과가 문과 쪽이냐 이과 쪽이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선택 과목이 달라져요. 자, 대학마다 약간 좀 전형의 차이가 있지만 일단은 큰 줄기를 할게요. 큰 줄기로 문과 이과를 정하셔야 되세요. 나중에 문과 이과를 정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얘가 지원할 과가 문과 쪽인지 이과 쪽인지 수학은 정하셔야 되세요. 자, 문과 쪽으로 한번 볼게요. 지원학과 문과요. 학교 문과이과 없습니다. 자, 그럼 얘는 수학을 뭐만 하면 될까요? 뭐만 하면 되죠? 수학 3. 그 다음에 뭐죠? 수학 4. 또
뭐만 하면 되죠? 수학원.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수학 2.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일반적으로 어떤 과목 하죠? 선택 과목으로 확통을 합니다. 확통을 합니다. 이게 선택 과목입니다. 자, 이과로 정한 애들은요, 나중에 지원할 거가 이과입니다. 근데 대학마다 약간 경영학과, 경제학과 같은데 약간 뭐 좀 헷갈린 데가 있어요. 학교마다 그 전형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대학에 어느 대학에 무슨 과에 지원할 거냐, 그 선택 과목 뭘 요구할 건가,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되세요. 큰 맥락 봤을 때 있거든요. 수학상. 그 다음 뭐가 있죠? 수학하. 수학하. 그 다음에 수학원. 그 다음 뭐 있죠? 수학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선택 과목 뭐가 있죠? 미적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상하고 수학하는 뭐냐면 얘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하고 2학기 때 하는 거죠. 얘는 내신 과목입니다. 내신 과목이요. 내신 과목이고 얘하고 얘는 뭐죠? 수능 과목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수능 과목입니다. 고1 1학기 때 2학기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수원하고 수투는요. 일반적으로 수원은 1학기 때, 수투는 고2 2학기 때 합니다. 그리고 미적분은요. 미적분은 고2 때 안 하고요. 다 학교에서 다 고3 때 합니다. 학교에서요. 선행을 못하게 해서 학교에서요. 예전에 막 땡겨서 막 했었는데 요즘은 교육부에서 그걸 못하게 해서 학교에서는 다 미적분을 고3 때 합니다. 네. 그리고 학교마다 선택 과목을 노는 게 다른데요. 어떤 학교는 학통 1년간 이렇게 놓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문과 애들은 고2 때 수원, 수투, 학통을 다 하게 되고요. 이과 애들은 수원은 1학기 때, 수투를 2학기 때, 미적분 언제 한다고요? 고3 때 해요. 학교 때요. 자, 얘는 수능 과목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 중3 학생들이 뭘 해야 되냐면 지금 두 가지를 하셔야 되세요. 두 가지를요. 자, 뭘 갖다가 생각하셔야 되면 선행도 해야 되고 내신도 하셔야 되세요. 선행도. 자, 선행을요. 예전에는 그냥 빨리빨리 했는데 요즘은 약간 추세가 그렇지는 않으세요. 예전에는 그냥 고등학교 강점까지 어떻게 하면 무조건까지 다 하고 가려고 하시는데 요즘은 약간은 빨리빨리는 안 하시고 웬만큼 해서 고등학교 가서 다지면서 하는 추세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이거죠. 자, 수학상, 수학과, 수학도 학통만 다 하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뭘 것 같으세요? 제일 어려운 게 수원. 수원이 제일 어려워요. 수원이 제일 어려워요. 자, 이과에서는 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으세요? 가정에서? 인과에서는 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으세요? 미적분이 제일 어려워요. 미적분은 제일 어려워요. 네, 미적분을요.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래서 지금 문과 애들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문과 쪽 학생들은 그래도 수원까지는 하고 가라고 이렇게 해요. 개념은 수원이 굉장히 많이 어렵고 수도 좀 쉬워요. 개념은요. 확통은 굉장히 쉬워요. 확통은요. 그러니까 정석에 기본 문제, 연습 문제만 풀어도 그 수능 문제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수능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변형이 이렇게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정석만 해도 될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으세요. 근데 수원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문과 쪽 학생들은 못해도 수원까지는 진도를 좀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과 쪽 학생들은요. 진도를 어디까지 하고 나가면 좋을까요? 네. 예전에 제가 미적분까지 다 하고 가라고 했는데요. 근데 요즘은 고등학교 가서 미적분 했는데도 대학 잘 갔어요. 그런 말씀을 또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알아서 그냥 많이 진도 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못해도 수원이나 수투까지는 하고 가면 고등학교 가면 편한데 실제로 고등학교 가면 너무너무 시간이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고1 1학기 때 가면은 학생들이 뭐만 하죠? 1학기 때 가면요. 수학상 내신밖에 안 해요. 2학기 때 또 뭐 하죠? 수학과 내신밖에 안 해요. 네, 고2 올라오면 또 뭐 하죠? 수원, 1학기 때는 수원, 2학기 때 수원 문제풀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행 진도를 차분하게 나갈 수 있는 시기는 방학 때밖에 없어요.
예. 수학이 이제 머리가 좋아서 빨리빨리 돌아가는 애들은 그냥 고등학교 가서 해도 돼요. 근데 머리가 빨리빨리 해갖고서는 하나 하면 미적분 결국 딱 하고 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가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저기 보면 한 많은 학생들이요, 미적분 같은 거 배우면요 하고 집에 가서 보면 하나도 모르겠대요. 하나도 모르겠대요. 새로운 공식 개념이 너무너무 많아서 집에 와서 공부하려고 하면 도너스만 까먹고 도너스만 까먹고 하기 때문에 수학 감이 좀 없는 학생들은 좀 시간이 많을 때 미리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우리는 고등학교 가서 미적분 했는데도 잘했는데 그런 애들 좀 머리가 좀 빨리 가는 애들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선의 진도를 이렇게 빼주시고, 그 재원생 어머니께서는 저희 학원 친구 앱이 있거든요. 학원 친구 앱에 저한테 연락이 가요. 학원 친구 앱이요. 그러니까는 그걸 활용하는 어머니들 상당히 많으세요. 그 톡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항상 바로바로 답변을 드려요. 항상 바로바로 답변을 드려요. 이 학원 친구 참 잘 돼 있어요. 저희가 쓰는 이제 학원 관리 프로그램에서 만든 앱인데 거기에 이제 저하고도 연락이 가요. 그래서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뭐가 걱정되세요? 내신이요. 내신을요. 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처음으로 보는 내신이 내년 4월 가면 처음으로 중간고사를 보게 돼요. 네, 처음으로 중간고사를 보게 돼요. 그게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학 입학시험이거든요. 네, 대학 입학시험이요. 중학생들은 저희가 어떤 제도가 있냐면 학교에서 100점을 받아오면 상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상을 주는 제도요. 고등학생들은 1등을 받아오면 상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네. 제가 어저께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이거 분석표 막 이런 거 회의를 하는데 우리 설명회 때 고등학생들이 꼭 이 얘기를 꼭 어머니께 또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원장선생님 내일 설명회 때 어머니께 꼭 이 말씀 좀 해주세요. 중학교 때 받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 똑같이 나오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십니다. 이 얘기를 꼭 말씀을 드려주세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네. 자, 집중하셔야 돼요. 처음에 내신 시험은 잘못 봤어요. 대학 입학시험은 잘못 봤어요. 수시로 가려면 내신 성적이 잘 나와 수시로 가잖아요. 가뜩이나 여기 자매들이 많아가지고서는 가뜩이나 좀 내신이 안 좋은데 더 안 나왔어요. 생각보다. 나는 중학교 때 거의 막 100점 가까이 맨날 받고 그랬는데 아니 고등학교 가니까 50점도 안 나온 거예요.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내 딴에는. 그러니까 의욕이 팍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해도 웬만큼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구나 하면서 내신 성적이 잘 나와 수시로 가니까 나는 이제 수시는 포기하겠습니다. 정시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저한테 그 말 했다가는 정말 제가요, 하여튼간 제가 저한테 한 시간 동안 잔소리 들어요. 그 완전히 아니다. 그 얘기를 제가 교육을 해요. 왜냐면 수학은 내신이 곧 수능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제일 집중해서 열심히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정말 집중해서 막 열심히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시험 기간 때. 시험 기간 때는 정말 그때는 집중을 열심히 해요. 중학생들이요, 제가 심화를 안 시켜요. 중등 과정이요. 그러니까 중2, 3, 중2, 중3, 3. 중3, 4는 뭐 중3학년 때 선행 많이 했는데 너무 쉬우니까 안 하고요. 중4 안 시켜요. 중 안 시켜요. 왜냐면 시험 기간에 저희는 한 4주, 5주간 시험 대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집중해서 하거든요. 고등과정에 비해서 중등과정은 그래도 분량이 적하기 때문에 그때 열심히 하라고 해도 엄청나게 해요. 그래도 잘 받는 애들 잘 받으니까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수학사하고 수학하는 내신 과목이지만 얘를 알아야 수능 과목이 연결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기말고사 하는 중3화 있죠? 중3화 그게 도형이거든요. 도형인데 그 도형은 고등학교 도형에서 안 나와요. 고등학교 과제에서 안 나와요. 중학교 도형은 좌표 없이 막 원하군데 둥둥 떠다니죠. 고등학교 도형은 거기에 좌표가 들어가서 식으로 풀어요. 중3하하고 연결된 도형이 뭐였냐면 기하인데 기하 있나요? 없나요? 기하 없어요. 물론 선택 과목이 화통, 미적분, 기하 중에서 선택 과목이지만 대부분의 웬만한 학교에서는 가중치를 미적분을 선택 과목을 중학교를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미적분을 꼭 하셔야 되세요.
잘못하신 어머니는 기하가 쉬워졌다 해서 선택 과목을 미적분 안 하고 기하를 하겠다 해서 기하를 준비한 어머니 계세요. 나중에 고3 가서 미적분 준비해요. 큰일나요. 저 너무 많이 봤어요. 이과 학생들은 무조건 미적분이에요. 무조건 미적분이에요. 이렇게 되세요. 얘하고 얘를 잘해야 쭉 연결이 돼요. 그 중3은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제풀이 과정이 나오거든요. 문제풀이 과정이 나오는데 고등 과정이 없어요. 완전히 다른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3에서 지금 그것도 좀 잘해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 테스트실에 지금 어저께 얘기했어요. 야, 수학 시간에 뭐 하냐? 제가 해요. 제가 테스트실에서 애들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해요. 야,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뭐 하냐? 설마 너네 잘 지는 않겠지? 학교 수학 시간에 수학해야 된다? 저 그 말을 계속해요. 중3아, 수학 시간에 문제 풀어라. 절대로 설마 잘 지는 않겠지? 풀어라. 학교에서 해라. 학교에서 해라. 그렇게 돼요. 중3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되세요. 그래갖고 자, 맨 처음에 했던가 학기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수학상이거든요. 수학상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어떤 말을 하냐면 11월 7일부터 모든 학생들 수학상 복습을 다 하라고 해요. 자, 어머니들 이제 애들 공부시켰는데 여러 가지 공부하세요. 과외도 있으시고 그룹도 있고요. 학원에서 보면 5명 정원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학원도 있고요. 뭐 그룹 학원도 있고 과외도 있고 저희 같은 이런 중급 규모인 학원도 있고 그다음에 대형 학원도 있고 해요. 학생의 코드에 맞는 데 가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교재 선정이라고 생각해요. 교재 선정이라고 생각해요. 화상은 교재 선정을 잘 해주셔야 되세요. 저희가 선행은 갑자기 하시면 되세요. 선행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주의냐면요. 선행 개념을 좀 빨리빨리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의예요. 선행은요. 왜냐면 어차피 배열될 개념인데 많이 배우면 하위 개념이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미적분의 미분을 배웠어요. 수투라 볼게요. 수투의 미분을 배웠어요. 그러면 수학상에서 나머 정리 단원에 있거든요. 그러면 수투의 어떤 미분 안 배운 학생들은 풀이 과정이 10줄인 거를 미분을 배우면 2주 만에 푸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선행이 돼 있는 애들은요. 어차피 배운 개념이니까 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많이 배우면 개념이 하위 개념이 쉬워져요. 자, 지금 이 시간 보면은 아직 이제 수학상 하는 학생도 있어요. 미적분까지 다 해서 할 거 없는 학생도 있어요. 실제로는요. 그러면 최대 오류가 뭐냐면 우리 애는 못하니까 그냥 조금씩 나가자. 그러면 솔직히 걔는 많은 개념을 배운 애보다 적은 개념을 배운 애들이 문제풀이인데 시야가 좁아져요. 우리 학생을 좀 더 잘하게 하려면요. 개념 진도를 더 빼주세요. 네, 빼주세요. 학원은 저희가 진도기표가 있거든요. 제 진도기 다 했는데 진도기표 딱딱딱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빨리 뜯다 보면 과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때는 과외가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개념 진도를 빨리 치면 되세요. 그 많은 개념을 배우면 밑에 하위 개념이 쉬워져요. 우리 학생이 못한다 해서 그래 다지면서 가자. 그럼 맨날 걔는 수학성만 한 거예요. 그게 재미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과정을 가지고요. 한 2개월 만에 끝내고 4개월 만에 끝내고 6개월 만에 끝내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2개월 만에 끝내고 4개월 만에 끝내고 6개월 만에 끝내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6개월 만에 끝냈으니까 더 잘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한 애들이 더 속수도가 더 좋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제대로 문제 풀고 관리하면서 하는 거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면 됐지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잘하고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 기간에 아예 새로운 개념을 더 심어주면 걔는 문제풀이가 더 확장이 돼서 문제를 더 잘 풀게 되세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애가 지금 너무 못하고 하니까 그런 학생들은 진도를 더 빼주면은 나중에 더 잘하게 되세요. 제 생각이에요. 제 경험이고 제 학연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하시라는 그런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빼고 싶으면 그냥 다른 방법이 많아요. 과외도 있고 하니까 그 방법을 해주면 되시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아니 집을 빨리빨리 했더니 수학사하고 수학과를 같이 하시겠대요. 예를 들면 저희 학원에 예를 들면 워스급에 수학사 있고 한국대 수학과가 있어요. 수학사 수가 다시겠대. 절대로 안 돼요.
수학상을 다해야 수학화를 해요. 자, 수학상을 다해야 수학화를 해요. 수학화를 다해야 수원을 합니다. 같이 못해요. 자, 그런데 수원하고 수투는 얘는 같이 해도 돼요. 같이 해도 되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수투를 다해야, 아니, 확통은 상관없고요. 근데 확통은 안 바꿔요. 확통 안 해놓으셔도 되세요. 확통은 그냥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내신할 때 그때도 돼요. 확통을 미리 빼놓지 마세요. 그 시간에 아예 앞에 부족한 거 수원이나 이런 거 더 복습시키시면 되세요. 네. 여기도 상을 다야 하를 다하고 하를 다야 수원을 할 수 있고 수원하고 수투만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과에서 오류가 있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적분이 어렵다고 해서 수투를 반복 심화를 한 다음에 미적분해야 된다고 하시는 경우 있으세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시요. 미적분이 어렵다고 해서 수투를 심화까지 하고 나서 미적분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경우 있으세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수투는 그냥 다함수의 미적이에요. 개념은 쉬워요. 미적이 어려운 건 뭐냐면 초월함수의 미적이라서 새로운 공식 개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어려운 것 뿐이에요. 네. 너무너무 새로운 개념 공식이 많아서 어려운 것 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투는 개념만 하고 미적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렇다고 수투를 심화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미적을 하기 위해서는 수투 개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적이 어렵다고 해서 수투까지 심화를 하고 나서 미적을 꼭 해야 된다 하는데 아니세요. 그렇게 되세요. 그 선행은 그 스케줄대로 하시면 되세요. 수학상에 대해서 보면 될게요. 수학상. 고1 1학기 내신. 일단 1학기 내신. 수학상 범위가요. 1학기 때 중간 기말 포함해서 어디서 보냐면요. 수학상 어디까지 보냐면 맨 처음에 뭐 다항식 인수분해부터 시작해서요. 기말부터 어디까지 보냐면요. 도형까지 가요. 자, 수학상 1학기 때는 수학상 2학기 때는 수학학 이렇게 하는데요. 자, 1학기 때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처음부터 거의 수학상에 원회 검정식까지 봐요. 원회 검정식이요. 자, 수학상하고 수학과 통틀어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운 단원이 어딘지 아세요? 수학상, 수학학. 1학기 때 수학상 보고 2학기 때 수학학 내신을 보는데 수학상과 수학과 통틀어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이 어딘지 아세요? 중학생들은요, 그러니까 2학기 도형 파트 말고요, 이 대수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려워하는 데가요? 어려운 데가요? 중학생들은요? 함수가 이렇게 어렵대요. 함수가 어렵대요. 애들이 이제 주말 테스트 선생님 함수 너무 어려워요. 함수 쉽게 내주세요. 그래요. 알았어. 함수 많이 내달라고? 제가 하거든요. 함수가 많이 어렵다는데 솔직히 고등학교에서는 함수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다 어떤 수학이냐면 식으로 푸는 거예요. 해석하기라고 하죠. 함수가 기반이 돼 있어요. 좌표에 넣어서 식으로 푸는 거에 있어서 자꾸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함수가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아요.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이 상하 통틀어서 어디냐면은 도형을 제일 어려워해요. 도형이 정가좌표 직선 원해방식 도형이동 제일 어려워요. 자, 그 도형은 중학교 때 도형하고 달라요. 중학교 때 도형은 유클리드 기하라고 해서 좌표 없이 가는 거고 고등학교 도형은 데카르트 기하라고 해서 식으로 풀어요. 좌표를 넣어서.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정가좌표 직선 원해방정식 도형의 이동 거기 제일 어려워하는데 그 어려운 파트가 언제 들어가냐면 1학기 기말고사 때 들어가요. 거의 학교가 대부분 원까지 봐요. 공통적으로 직선까지 보는 학교이고요. 2학기가 되면은 시험 범위가 공통적으로 어디냐면 도형의 이동부터 봐요. 이렇게 봐요. 자, 이거를 대비를 미리 해두셔야 되세요. 잘 봐야 돼요. 자, 그래갖고 자 보시면 지금은 이제 저희가 11월 7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뭘 할 거냐면 수학상 복습을 할 거예요. 복습할 때 애들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어서 뭘 시킬 거냐면 자, 단계가 수학상 하는데 단계가 3단계로 잘 생각했어요. 1단계 11일부터 12월 말까지 2단계 2단계는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 3월. 언제 입학식하나요? 한 3월 4일 정도 하나요? 4일 볼까요? 2일 하나요? 3월 2일로 할까요? 3일절부터 해갖고 이렇게 돼요. 저는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은 사업만큼 잘 보는 애도 있고 못 보는 애도 있고. 자, 중학교 때 그러니까 그 점수를 잊어야 돼요. 점수 잊어야 돼요. 네, 점수 잊어야 돼요. 나 중학교 때 받았으니까 고등학교도 이렇게 해야지. 아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아, 왜 이렇게 백점이 많지 모르겠어. 성적 안 그러면은 엄청 갖고 와요. 와,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자, 1단계는 뭐냐면 개념 다 까먹었어요. 개념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개념을 정리하니까 저는 개념서로 제일 좋은 책이 아직도 저는 정석이에요. 저는 정석이에요. 네, 개념서로 제일 좋은 책이 아직 정석을 보다 더 좋은 책은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개념을 정리할 때 문제집 하시면 안 돼요. 센서 같은 거 문제집 하시면 안 돼요. 일품 같은 거 문제집 하시면 안 돼요. 애들 다 까먹었어요. 개념 공식을 다 까먹었어요. 저 여기 보시면 백지 테스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파이데버 백지 테스트요. 제가 보완해낸 거예요. 하도 애들이 뭔지 몰라갖고요. 제가 백지 테스트를 이제 해요. 백지 테스트가 뭐냐면, 자, 수학상 다 배웠잖아요. 그럼 정세 목차를 다 쓰게 해요. 정세 목차를 다 쓰게 해요. 당시 연산 뭐 해요. 목차를 알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수학상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 정리 단어를 배웠어요. 그 나머 정리 단어 공식 개념을 다 쓰게 하는 게 백지 테스트예요. 안에 있어요. 스스로 공식 개념을 다 정리시키는 거예요. 그 공식 개념 정리가 제일 잘 돼 있는 책이 솔직히 실력정석이에요. 실력정석이에요. 기본 정석보다 솔직히 더 잘 돼 있어요. 우리 학생들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수학상을 모르진 않아요. 모르진 않은데 뭐냐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정리 안 돼요. 맨날 문제를 풀어도요. 이거를 어떤 공식을 어떻게 대입해서 어떤 개념을 푸는 것이 그냥 천만에 다 까먹기 때문에 공식 개념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갖고 백지 테스트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공식하고 정리를 다 일단 외워놔야 돼요. 외워야 돼요. 우리 고등학교 수학을 외워놓지 않으면 제한된 시간, 빠른 시간에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애들 주말 테스트를요. 중등과정 20문제를 내고 고등과정은 15문제를 내요. 그걸 몇 번에 30분에 풀게 해요. 다시 오면 아실 거예요. 또박또박 써야 돼요. 애들이 그래요. 막 이걸 어떻게 다 풀어요. 빨리빨리 풀어야 돼. 내가 맨날 그래요. 빨리 푸는 것도 실력이야. 빨리 풀어야 돼. 연필로 빨리 풀어야 돼. 그래서 그래요. 야, 이 문제를 집에, 야, 한 시간 동안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빨리 푸는 것도 실력이야. 빨리 풀어야 돼.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빨리 풀려면 뭐냐면, 공식 개념이 머릿속에 그냥 딱 들어있어야 돼요. 딱 들어있어. 이 문제 어떤 공식 개념 딱딱딱 나오게 해야 돼요. 외워놓지 않으면 솔직히 못 풀어요. 외운다는 건 풀이과정 마무리를 푸는 게 아니라, 암호를 외우는 게 아니라, 공식을 다 증명하고 공식 자체를 외워놔야 돼요. 개념도 외워놔야 돼요. 그거 제가 이번에 출간하는 책의 제목이 수학은 암기다예요. 좀 열성적인데 애들이 너무 그거를 안 외워놔요. 공식을 안 외워놔요. 나머정리다 그러면요. 나머정리 공식이 뭐가 뭔지 몰라요. 나머정리 당시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나머정리거든요. 다 증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테스트하면 백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 시킬 거예요. 제가 저희 학원에서 정경 선생님하고 김사만 선생님이 이걸 하는데 제가 계속 교육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야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고서는 제가 백지 테스트 한 책도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시험을 보고 이번에도 중간고사 보고 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심지어 봤어요. 아니 세상에 어려운 거 틀린 건 괜찮아요. 시간 모자라서 어려운 거 틀리면 괜찮은데요. 아니 쉬운 거 있잖아요. 기본 정세 기본 문제에 있는 거는 틀리면 안 되거든요. 아마 50번을 풀었을 거예요. 그 문제. 근데 그걸 틀려왔어요. 그래도 너무 많아요. 어려운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는 정말 안 틀리도록 확고하게 해놔야겠다라는 걸 제가 절절하게 깨달았어요. 그거 하면 틀리면 등급 하나씩 내려가거든요.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애들을 공식 개념을 정확하게 해놔야겠구나 해갖고 책도 만들고요. 백지 테스트하고 그걸 머릿속에 팍 박아버리려고 해요. 단원마다 꼭 알아야 공식 개념 머릿속에 팍팍팍 넣어갖고서는 문제가 나오는 어느 단어는 어떤 것이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구나 매치가 돼서 하도록요.
이답이요. 자, 이답이요. 이답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수학상 다 시키시는데 저희 학원 안 오시더라도 다른 데 하더라도요. 개념서 갖고 시켜주세요. 개념서 가지고요. 문제집으로만 해서 문제만 풀면 시작 안 늘어요. 문제 풀어서 시작 안, 문제는 맨날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그거 많은 책 안 풀어도 돼요. 하나 책만 제대로 풀어도 돼요. 한 책만 반복해서 풀어도 돼요. 많은 책을 풀어봤자 나는 이렇게 많이 풀었구나 그냥 혼자서 뿌듯한 것 뿐이에요. 수학은 다 그 문제가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한 문제를만 오답해가면서 계속 풀면서 정확 공식 개념 정리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요. 자, 2단계는요. 겨울방학입니다. 겨울방학 때요. 과외를 시키면 센 수학 같은 거 일품 문제집만 푸는 경우 있어요. 내신 적중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걔 정리했어요. 자, 우리 학생, 우리 애는 못하니까 센 수학만 정리해서 그냥 다 쓰는 거 맞아. 안 돼요. 안 돼요. 학교 가면은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내가 당황해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를 구분을 못 해요. 일단 보게는 해줘야 돼요. 보게는 해줘야 돼요. 자, 2단계 겨울방학입니다. 겨울방학 때요. 뭘 풀게 하냐면요. 이거 꼭 적어가세요. 자, 책을 갖고 왔어요. 내신 고쟁이. 고쟁이요. 고쟁이.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예요. EBS. 올림포스 기출문제집. 올림포스 고난도 수학. 이게 어디냐면요. 이게 평가 보면 옆에 이렇게 있어요. 옆에 써 있어요. 이거를 풀게 해주세요. 겨울방학 때는 이 세 개의 책을 다 풀게 해주세요. 시험이 여기 다 써 있어요. 여기 출제 유사 문제집에 EBS 올림포스 거기 써 있어요. 세 개 다 써 있어요. 저 학원에서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EBS 고난도, EBS 올림포스 전국 연합 학력평가 기출 문제집. 여기는 기출 모의고사 문제가 다 들어있어서 이 문제들을 꼭 풀어야 돼요. 시험이 내년 4월이니까 그때 풀어도 되지 않습니까? 늦어요. 안 돼요. 늦어요. 중학교 때는 우리 너도 100점 나도 100점이야 너도 90점 나도 90점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와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걔는 어떤 애는 1등급 받을 수 있고 어떤 애는 4등급 받을 수 있고 완전히 벌어져요. 완전히 벌어지세요. 이 문제를 풀으셔야 되세요. 그러면 3월 달에 이제 입학식하고 나서 6주 후가 중간고사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뭘 하냐면요. 이 문제 이제 오답 정리해야 돼요. 많은 거 안 풀어도 돼요. 딱 이 세 개만 하면 돼요. 개념 정리야 개념서요. 여기 개념서를 해주셔야 돼요. 문제집 말고요. 개념서요. 개념 애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정리가 안 되고 문제를 풀면은 그냥 그 모래밭에 있잖아요. 맨날 손 쌓는 것에서 나중에 고등학교 시험 보면 기본적인 문제도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막 정리가 안 되니까 무슨 것이었는지 몰라 그냥 틀어오는 거예요. 막 그렇게 돼 있어요. 얘는 개념서라고 해주세요. 저는 정석이에요. 저는 기본 정석해도 되고 실력 정석을 해도 상관이 없으신데 좀 잘하는 애들은 개념을 정확하게 좀 더 임팩트 있게 해주는 책이 실력 정석으로 저는 봐요. 문제집으로 여기 문제집으로 3개 문제집으로 풀게 해주세요. 못하는 애들은요 내신고쟁이 시스템 시키시면 안 돼요. 네, 내신고쟁이 시스템하고 못하는 애들 하면 솔직히 그때도 스포자 돼요. 투스텝도 어려워요. 하지만 못하는 애들, 수학적 감이 없는 애들은 투스텝을 특화를 시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요. 오답하고요. 뭘 해야 되냐면 시간치에서 푸는 연습해야 돼요. 모의고사 연습해야 돼요. 저희 그거 굉장히 많이 시켜요. 많이 시켜요. 학원에서 막 40번 재놓고 풀게 해요. 그냥 다다다다. 이 문제 다다다다 나오려면은 먼저 유형이 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학상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중요시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선행 위주로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또 예비고일에 또 트렌드가 있으시더라고요. 있으셔서 미적분을 예전에 꼭 하는데 요즘 미적분을 고등학교 가서 많이 하는데 근데 미적분이요 학교에서도 고3 때요. 근데 우리 이과는 미적분이 수능 과목이라서 수능 대비를 다 언제까지 끝내야 되죠? 수능 대비 다 언제까지 끝내야 되죠? 수능 대비 언제까지 끝내야 돼요? 수학은요? 파이널 언제까지 끝내야 돼요?
잠깐 더 진도 나가야 돼요. 대답해 주셔야 돼요. 틀려도 돼요. 네. 수능 파이널 완전히 문제풀이를. 수능 대비. 고3 애들이 보는 수능 문제를 막 자세하게 풀게 하는 그게 언제로 끝내야 돼요? 고2 결방 때 다 끝내야 돼요. 학교는 미적은 학교에서 고3 때 하지만 우리는 빨리빨리 하고 미리 다 해놔야 돼요. 파이널 문제풀이 다 해야 돼요. 고2 결방 때. 자, 고2 1학기 되면은요. 자, 이거. 자인체. 자이스토리. 자, 고2 올라가면요. 이제 2층 풀어요. 수업이야. 자이스토리 풀어요. 저는 자이스토리를 좋아해요. 기출문제죠? 네,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야. 수능 기출문제야. 수학상 수학하는 그냥 내신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런 문제집 풀면 되는데 고2 올라가면 이제 수능 과목이거든요. 1학기 때 수학원, 2학기 때 수학2 해요. 학교에서요. 학생들이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할 때가 언제라고요? 시험 기간에요. 정말 시험 기간에는 저 집중도가 예전에 비해서 한 10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때 문제풀이 할 때는 뭐 하냐면 이제 이거 해요. 기출문제 갈 거예요. 수능 기출문제죠. 모의고사 기출문제.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자, 내신 등급을 올리는 게 쉬울까요? 수능 등급 올리는 게 쉬울까요? 개념이 돼 있는 경우. 개념이 돼 있는 경우. 자, 내신 등급 올리는 게 쉬울까요? 수능 등급 올리는 게 쉬울까요? 수능 등급 올리는 게 훨씬 쉬워요. 물론 요즘은 킬러 문제가 3문제가 있거든요. 킬러 문제 3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으세요? 그날의 운과 또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수능 뭐가 어렵냐면요. 이게 개념이 막 복합이 돼서 어려워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개념 정리를 잘 돼 있으면 쉬워요. 개념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쉬워요. 저는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식 개념이라고 해요. 공식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개념이에요. 근데 그 개념을 애들이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개념과 공식을 모르니 문제를 풀어도 맨날 허송세월인 거예요.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개념 공식이요. 제가 처자를 깨달아서 제가 요즘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선생님한테 수학 가르쳐요. 전 물어봐요. 막 어저께도 회의하면 교육하면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다 설명하세요. 다 시켜요. 미분 가능성의 정의. 그게 수능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학생들도 알게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교육을 해요. 그렇게 됐어요. 그 개념 공식을 알면 수능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네, 수능 문제를. 그래가지고, 자, 하여간, 고2에 가면은요, 저희가 자이스토리, 이게 다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풀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 고2 올라가면서 내신 심화를 하면서, 뭐가 되면 수능 대비가 되는 거예요. 수능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수원이 그냥 수능 대비가 돼요. 학교 시험 보면서. 2학기 때는 수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내신 대비가, 학교에서도 이렇게 돼요. 모의고사 문제는 돼요. 기출 모의고사 문제는 돼요. 그래서 1학기 때 수원, 2학기 때 수투 하고요. 활동은 학교에서 이제 선택 과목 하면 뭐가 되고 선택 과목 들으면 돼요. 1년 동안 하면 돼요. 수학도 미리 안 해도 돼요. 아주 쉬워요. 네,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이과 애들은 별도로 미적분을 기출문제풀이 다 해놔야 돼요. 다 해놔야 돼요. 수학을 못하는 애일수록, 자, 잘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 몇 시간 투자하는 것을요, 걔는 1시간 투자하는 거 또이또이가 돼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가르쳐보면은 수학이 머리가 잘하는 애들은 가서 지원 30분 숙제한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지금 제일 답해드리기 어려운 게 숙제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릴까? 그거 모릅니다. 애들마다 다 다른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해봤으니까 어떤 애는 30분만, 어떤 애는 20분 만에 하는 애 있고 어떤 애는요 밤새도록 하죠. 근데 다음날 오면 시간 못 봐요. 이렇게 따라잡으려면 시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시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적분을 이과 학생들, 수학 좀 잘하는 애들하고 해서 나중에 수능에서 1등급이 나오고 2학년 가서 좀 내신 잘 보려면은요, 개념을 많이 넣어주세요. 개념을 넣어줘서 미적분을 빨리빨리 해갖고 수능 문제풀이 자기까지 해주셔야 좀 수학을 잘하는 애들하고 특히 남학생 잘하거든요. 좀 달라요. 남학생들이 중학교 때 잘 못하죠. 네, 여학생이 빨리 하는데 나중에 가면은 수학은 남자애들이 약간 좀 더 빨라요. 남자애들 뒤에 철들면서 여자 학생들은 그냥 꾸준한데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는 미적분을 빨리빨리 해갖고서 문제풀이 해가지고서는 별도로 해갖고 고2 겨울방학 때 딱 하나를 딱 끝내주셔서 고사 올라가 처음에 보는 교청 모의고사를 잘 봐야 돼요. 그게 등급이 떨어져요 나중에. 요즘 재수생이 하도 강세라서요.
안 떨어지면 다행이에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렇게 해놔야 고3 가서 수시도 준비할 수 있고 이과 학생들은 과탐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다른 과목을 다 발목을 잡기 때문에 고2는 하여튼 수학은 수시 빼놓고는 하고요. 그 내신이 안 좋다 하더라도 저는 수의 노출도 많이 보냈어요. 수의 노출 하라고요. 네, 그래서 내신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수시 전형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네, 수시 전형을 크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1학년 때 점수가 안 좋아도 그 수의 노출로 잘 간 애들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잘 간 애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뭐 그거는 수의 노출밖에 없기 때문에 수의 노출 정보만 알지 실제로 저는 안 가르쳐서 저희 학원은 하지는 않아요. 근데 잘하는데, 그러니까 학교와 부서를 너무 잘하는데 많더라고요. 제가 직접 아는 학원이 아닌데 좋은 학원 제가 뭐 거기 가서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한 가지요. 이거는 2번 중간고사 시험입니다. 학교별로 이거 종이가 이제 이게 들어가 있죠. 네, 이번 중간고사 쭉 읽어보시면 학교별로 난이도하고 평균 점수하고 1등급 컷을 보시면 난이도를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볼게요. 시간표가 저희 학원 시간표가 지금 중3 학생들이 적게 돼 있고 시간표가 그렇게 됐어요. 저희가 여름방학 때부터 주 2회 수업으로 다 했어요. 주 3회 수업이 아니라 2회 수업으로 돼 있어요. 시간표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지도에 맞춰서 시험 봐서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그런 조합이 이번에 세트 강좌라고 해서요. 11월 7일부터 10월 말까지는 이제 학교에서 진도를 안 나기 때문에 학생 시간이 많아요. 수학상을 쓰려고 저희가 화요일하고 토요일, 화요일은 김상만 선생님, 토요일은 정기현 선생님인데 정기현 선생님은 저희 학원에서 고3까지 굉장히 강의를 굉장히 잘하세요. 네, 정기현 선생님 같은 경우면 고3까지 수학상, 수학과 수어를 배우더라도요. 이 뭐 내신이나 입시를 경험하지 못한 선생님은 그게 체험으로 안 나와요. 하지만 수능 이제 고3을 많이 가르친 선생님들은 얼마나 많이 가르쳐서 문제를 많이 받겠어요. 하나면도 이거는 수명 원격 의사 문제 수업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애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모든 과목을 다 이제 고등 전문인데 고등학생 많이 가르친 선생님한테 배워야 학생이 도움이 되세요. 네. 그 수학상은 꼭 시켜주세요. 잘할 때는 혼자 하도록 시켜주는 게 참 좋은데 혼자가 얼마나 좋겠어요. 학원비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저도 막 혼자 하라고 막 하는데 애들도 그래요. 혼자 되겠어요. 그거 학원 운동도가 애들이 솔직히 너무 높았는데 좀 이제 이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워낙 또 높은 수고 받는 애들 혼자 하는 애들 상당히 많아요. 민감 좀 잘 돼 있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하는 것 혼자 하게 되면은 이런 단계로 하면 되는데 나중에 이거 뭐 숙제 문제 이런 거는 학원 가서 도움 받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그래서 수학상은 솔직히 과외보다 학원이 더 좋으세요. 처음 배우는 개념 진도는 괜찮아요. 뭐 가르침할 때 이때까지 이거 다 끝내주세요 하면 됐지만은 이런 내신은 정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학원들이 그런 것이 낫지 않나 싶어요. 개념 저는 정말 개념 혹시 키포인트예요. 수학책이요 하나만 잘 풀어도 돼요. 개념서 하나 문제집 하나만 잘 풀어도 돼요. 많이 안 풀어도 돼요. 그걸 또 풀고 그냥 오답이 안 나와갖고 할 때 여기 정석이 있는 책 센 애도 있고 센 애는 문제 일품도 있고 그래요. 개념이에요. 개념. 주말 테스트 백지 테스트 보시면 뭐 이게 그러니까 여름학기 때 한 백지 테스트 내용이에요. 오래가씩 하면 적당한 거 좀 학생이 쭉 푸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 글씨로 선생님이 이제 틀린 거 막 첨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해방정식에서 이제 뭐 거기 관한 공식 개념을 학생이 스스로 쓰게 하는 테스트예요. 제가 고안해냈어요. 어떻게 하면 애들 개념적인 공식을 잘 할까 해갖고 백지 테스트 해요. 이런 것들 다 돼 있어요. 보강하고 평소 상담하고 이거는 파일로 다 돼 있고 이거 다 됐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을 거니까 그거 이제 재원사 어머니께서는 선생님하고 만나 뵈시고요. 그리고 실세 어머니께서도 이제 선생님 궁금하시면은 이제 간담회 장소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한번 이제 궁금한 거 만나 뵈시고요.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좀 많은데 시험 강의에서 한 10분이 초과됐지만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나오시거나 학원도 전화하시거나 교사 어머니는 학원 친구 이용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